반갑습니다. 랜더멘토 부산 울산 부동산 아카데미 원장 박우상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생활권 중에서 서부산 글랜드 플랜에 의한 강서구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발전상, 그리고 어떤 도시가 형성될 것인지, 그 도시가 형성되는 곳 중에서 우리 일반인의 투자자들이 특히 토지 쪽으로, 저는 이제 랜더멘토니까 토지 쪽으로 투자할 곳이 어딘지 이런 것을 제가 핫한 데를 찍어주는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카카오 맵으로서 지도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강서구의 주변의 도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변의 도시를 쭉 보니까, 자, 강서구가 이제 도심으로 객상이 됐다 했잖아요. 도심으로 객상이 되면서 개발축이 여기가 이제 진해 창원입니다. 105만을 가진 진해 창원이죠. 그 다음에 김해입니다. 54만 5천을 가진 김해시. 그 양산입니다. 35만을 가진 양산. 그 다음에 거제입니다. 거제가 25만을 가진 거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원도심이 이렇게 이제 340이잖아요. 340이고 울산 같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114만, 115만도 무너졌어요, 울산이요. 자, 이런 도심들을 다 보면요, 이제 아우르는 게 600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동부산은 바다와 북구의 울산 114만, 양산 35만, 부산 하면은 또 이렇게 노포동에서 올라오는 라인과 또 이렇게 기장에서 올라오는 라인이 이 아래으로가 이렇게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렇지만 강서구를 한번 봐보십시오. 강서구는 이렇게 전체의 동서남북으로 600만 인구를 아울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야입니다. 평지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줄기가 3개의 강줄기를 끼고 있다 해서 세물머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다에 천혜의 관광자원, 물류에 대한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강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강서구가 지금 급속도로 인구는 늘지만은 문제는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문화시설이 아직까지는 낙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시설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서울의 강남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도심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한강다리가 하나, 두 개, 10개 이상 더 만들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남이라는 곳이 그렇게 만들어지다시피 부산의 강서구는 진해, 부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겁니다. 송도도 경제자유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국제라는 말이 붙으면요, 영어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영어라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따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맹지에 랭거스트 대학이 또 유치가 지금 MOU 체결이 돼가 있고, 모든 위상이 객상이 되면서 인구는 늘어나는데, 자, 그런데 2, 3년 전만 해도 맹지국제도시 에코델타시티를 하면은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부산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 나는 에코델타시티나 맹지국제도시의 2단계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여론조사가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코 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아닌 서울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환경 수변 도시거든요. 규모도 357만 평입니다. 맹지의 국제도시가 193만 평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산업도시가 117만 평인데 약 800만 평 정도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주변의 이제 교통 체계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 제가 좀 확대를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 줄기입니다. 여기에 서낙동강 줄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맥도강이고요. 이렇게 맥도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팽강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서낙동강에서 지류가 이렇게 올라오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샘물머리라고 그럽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서요. 자, 이제 이 본 원도심에서 강석으로만 옮겨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 주변의 인근 도시들이 김해에 이런 55만 인구가 있다는 거죠. 진해 창원이 105만, 그 다음에 양산의 인구가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양산에서 흐르는 인구, 김해에서 접근되는 인구, 창원, 마산에서 이렇게 접근되는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교통이 이제 이렇게 성장축으로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 부산 원도심에서 이제 이 강석으로 흐르는 인구는 결국은 낙동강이라는 거죠. 대교입니다. 지금 현재 7개의 낙동강의 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외곽고속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개통을 하면서 여기 낙동대교 1번 여기에 이제 개통을 하면서 8개의 이제 다리가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 3개의 다리가 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저대교, 사상대교, 엄궁대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저대교와 사상대교와 엄궁대교가 이렇게 3개의 대교가 형성이 되면은 11개의 낙동강의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대저, 사상, 엄궁대교는 서쪽과 동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축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교들이 부산에 이제 만덕에서 이 센텀으로 넘어오는 대심도로와 엄궁대교는 성악산을 넘어서 북한 재개발로 연결하는 대심도로가 또 연결되지요. 또 사상대교는 이렇게 도심을 거쳐서 해운대 신도시를 거쳐서 들어오면은 이런 장산하고 연결하는 대심도로가 연결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볼 때, 자, 확대를 해서 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서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맹지국제도시, 에코델타시티,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물류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단, 신항, 그렇죠? 그 다음에 제덕의 제2신항까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새로 강의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를 특히 낙동강의 낙동교의 연결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걸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오션시티에서 이렇게 얼쑥도를 지나서 사구를 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장림고개가 있는데 이 장림고개의 터널을 지금 지하 터널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천마산 터널을 넘으면 송도인데요. 송도에서 이렇게 남항대교를 넘어서 넘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천마산 터널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도를 거쳐서 북항대교를 끌으면은 신선대로에서 이렇게 강안대교까지 연결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장림고개만 연결하면은 바로 선악동강, 그러니까 명지 국제도시와 오션시티를 여기에 강안대교에서 10분, 20분이면 가버린다는 거죠. 접근성이.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하단으로 가는 이렇게 명지에서 다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단 위에 이렇게 에코 델타시를, 장락대교 있잖아요. 이거 장락대교입니다. 에코 델타시를 들어가는 이 장락대교를 거쳐서 에코 델타시티를 거쳐서 맥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게 엄궁대교입니다. 요 부분이 엄궁대교죠. 엄궁대교를 넘으면은 성악산을 거쳐서 이렇게 북한 재개발 지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요. 부산의 원도심의 베네치아라는 북한 재개발과 에코 델타시티와 연결되는 게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2024년, 2025년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명지 국제도시와 에코 델타시티가 입주하는 시기거든요, 이게요. 그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대교가 만들어지고 대신 터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서부산 고속도로의 아래쪽에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은 여기서요, 또 이쪽을 보면은 이 부분이 연구개발 특구가 168만 평이 또 지금 현재 강서구청과 체육공원 주변으로 해서 조성이 계획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팽강이나 맥도나 팽강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제도나 팽강 주변으로 해서 복합유통산업단지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엄궁에 있는 농산물 시장 일로 가겠다는 계획이고, 요 주변에 이제 지금 이주단지가 요 지역으로 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뭡니까, 여기 구치소 있잖아요. 구치소가 이제 일로 옮기고 교도소가 있는 곳을 이 하천 강 뒤편으로 옮기면서 요 지역을 또 52만 평을 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의 공항에 이렇게 40도로 기울여가는 이 지금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이 보류를 하는 사업이 만일에 이렇게 관문공항으로 가덕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 위에 이제 계획 사업들이 박차를 가할 겁니다. 이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일강에서 이렇게 외곽 고속순환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 위에는 대동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금정에서 산성터널로 해서 함행동 신도시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강서구로 넘어옵니다. 신항인입도로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이 도로들이 전부가 지금 강서구하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도로는 다 완성된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건곡이 있습니다. 건곡이가 아니고 물금 신도시가 있고, 여기요, 정관 신도시가 있는데, 일강에서 정관 신도시를 지나서
월평을 지나서 이렇게 양산에 유산공단을 시켜서 이렇게 여러분들 낙동대교가 이렇게 60번 그러니까 국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진영으로 대동으로 69번 도로로 연결하면서 또 명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가 이제 2024년도에 개통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낙동대교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를 보니까 이게 2022년도에 개통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계획들이 지금 이제 이게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데 거의 이제 이게 바닷길과 저 윗길,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인구를 이동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대심도로는 지하로 갑니다. 40m 이상의 지하로 가서 민원 없이 보상 없이 바로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의 축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원하고 마산에서 이렇게 이 선을 봐보십시오. 이 선이 복선철도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철도가 울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강서구 그러니까 이렇게 가락역과 공항역이 두 개의 역이 만들어져요. 그 주변에 바로 옆에 이렇게 유라 장유 신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장유 신도시가 인구가 15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유 신도시의 연결과 이렇게 김해의 또 중심이 기운이 또 장유 유라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마찬가지로 강서구로 연결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도로들이 지금 제가 세세하게 지금 간선도로, 대통로, 또 부간선도로 이걸 전부 설명하려면 한정없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봐보십시오. 장락대교를 넘으면요. 이 장락대교를 넘으면은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가 국제 117만 평의 국제 산업 물류 도시를요. 지사 첨단 산업도시를 건너서 이렇게 창원 신도시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개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신항에서 또 이렇게 지사 첨단 산업단지를 근처에서 유라 신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까지 다 개통을 했습니다. 이 도로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 신문지구로 해서 이렇게 거쳐서 서귀베이트 천지까지 연결돼요. 그런데 또 이 도로가 바로 또 이게 뭡니까? 장유에서 유라에서 바로 강서구로 넘어오는 6차선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또 개통이 다 됐습니다. 철도, 도로, 모든 도로들이 강서구를 다 아울러서 지나서 다 간다는 거죠. 동과 서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다 강서구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강서구는 동부산에 비해서는 동부산은 한정대가 있고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봐야죠. 주말에 되면 인구가 들어가고 이 강서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팽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도심은 모라나 재성동이나 어느 도시들 봐보십시오. 전부가 고지대의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의 문제, 또 그런 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면은 강서구는 녹지 공간이 25% 이상을 가지는 신도시, 친수의 수변 도시가 베네치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제 토지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얼마 오르겠다는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맹지국제도시,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유통 연구개발 특구,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큰 브랜드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토지가 어디가 뜰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이 앞으로 해제되면서 가치가 오를 건지에 대한 예측을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 도시 기본계획의 이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또 하나하나 지역을 또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